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옆에서 본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류가 나온다. 이쪽은 전류가 들어간다. 이쪽이 Z축. 반지름은 A. 보통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 밀도 K를 NI. 방향은 파이 방향.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전류 밀도는 반지름 A인 지점에만 있는 거죠. 반지름 A인 테두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마그네틱 에너지, 뭐 내부든 외부든 UM을 구한다고 합시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 UM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이 그 중에서 모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가져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딱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 다년간의 학습에 의해서 내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적어도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하는 데는 하나씩 해보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이게 있겠죠. JA. 이 경우에 이제 J가 아니라 K니까 KA, K.A, KDA 면적 적분이고 서피스에 대해서 2분의 1 요걸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은 2μ0분의 B의 제곱 이거를 부피 적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요게 자체 유도계수고 L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LI의 제곱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1, 2, 3일 거라고. 이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걸 하려면 A를 구해야 돼요. A 벡터 포텐셜을 구해야 되는데 내부와 외부에서 A 구하기. A를 구하려면 A ds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 B dA 면적 적분이고 이게 파이 폐곡면이 둘러싼 자기 선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C 또는 S를 어디로 잡느냐죠. 지금 전류 방향이 파이 방향이고 A 벡터 방향은 전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A 벡터는 파이 방향이겠구나. 그러니까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C는 당연히 이 파이 방향으로 도는 어떤 서킷을 잡아야 되겠다 느낌이 들 거고 그다음에 B필드는 우리가 또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경우에 B필드를 안단 말이에요. B필드는 아주 퍼펙트하게 잘 알고 있죠. 얘는 내부에서 μ0 NI Z 방향이고 외부에서 0이다. 이걸 아니까 이 오른쪽을 아주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왼쪽 적당한 반지름 잡아서 서킷은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도록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나오도록 서킷을 이렇게 잡고 요 내부의 면적이 S고 반지름이 로인 서킷을 잡으면 이 좌변 적분은 2파이로 A파이 로가 될 거고 우변 적분이 여기다 면적을 곱한 거니까 μ0 ni에다가 파이 로의 제곱을 곱하든지 아니면 μ0 ni에다가 파이 a의 제곱을 곱하든지겠죠. 이건 로가 a보다 작을 때, 로가 a보다 클 때. 그렇죠? 안쪽에 이 서킷이 있으면 이 서킷 내부에 통과하는 플럭스는 이 내부 전체 면적 파이 a의 제곱보다는 작잖아요. 파이 로의 제곱이라는 면적을 통과하게 되니까 플럭스는 그만큼 작은 거고 만약 이 서킷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반지름 A보다 커진다면 그때는 자기장이 반지름 A에 컨파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 A 밖에는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파이 A 제곱까지만 면적이 의미가 있는 거죠. 바깥쪽 면적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변이 이렇게 돼서 좌변 우변이다. 그러면 A 파이 구하죠. 2분의 μ0 ni 로거나
또는 2로분의 뮤제로 ni a의 제곱이겠다.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 각각, 그죠? 그래서 a 벡터는 a 파이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잽싸게 구하겠죠. 그래서 a 파이 구했고 k에다가 이제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좀 지울까? 뭐 이거 이제 그래서 um을 구해보면 2분의 1 적분 k는 ni 파이 내적 a 벡터 일단 기호로만 쓸게요. a 파이로 파이 방향. 그 다음에 dA 면적. 면적이 지금 옆면의 면적이죠. 지금 요 서피스가 어디죠? 전류가 흐르는 서피스. 다시 말하면 이게 반지름이 A인 원기둥의 옆면이란 말이에요. 반지름이 A인 원기둥의 옆면이니까 그거는 오케이. 이런 거니까 여기다 면적소를 생각해야 되죠. 작은 면적소 이렇게 생각하면 각도 방향으로는 d파이, 로 d파이가 면적소, 길이 방향으로는 dg. 그래서 면적소가 로 d파이 dg인데 이 로가 지금 a인 상황. 그래서 a 곱하기 d파이 dg. z는 뭐 없는데 길이가 l이라고 잡죠. 0부터 l. 그럼 z는 0부터 l. 파이는 0부터 2파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적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바깥쪽에서는 구간별로 이거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ni a l까지 밖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반지름. 반지름도 할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하는 거야? 그치? 로가 a니까 뭐 다 끝났네. 그죠? 다 끝났어요. 2분의 u0 ni a 이게 지금 a고 a 파이 그리고 다 빠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2파이 파이 적분 다 했네. 그러면 (4분의) 뮤제로 ni의 제곱 곱하기 2파이 a의 제곱 l 2분의 뮤제로 보통 이렇게 안 쓰겠지. 좀 더 예쁘게 쓴다면 2뮤제로분의 뮤제로 ni의 제곱 한 다음에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l 이렇게 쓰겠지. 굉장히 의도적이죠? 자, 이거는 앞에 놓은 뭐야? 요게 그러니까 2뮤제로분의 b 인사이드 잖아 이게 파이 a의 제곱 l. 요건 뭐예요? 부피죠. 1타 2피. 첫 번째 방법으로 했고 두 번째 방법이랑 똑같은 걸 지금 보인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됐어요. 뭐 여기쯤에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2분의 뮤제로 n제곱 파이 a의 제곱 l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요만큼이 얘가 l이에요. 자체 유도계수. 뮤제로 n의 제곱 보통 s라고 쓰죠. sl, s가 면적.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계수. 뮤제로 n제곱 sl.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잖아. 이거 세 번째도 맞네? 1, 2, 3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거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고 저는 안 돼. 여러분들은 될지도. 난 기억하는 것보다 푸는 게 더 빨라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다가 틀리는 것보다 푸는 게 훨씬 빠르니까. 저는 요 두 번째를 제일 좋아해요. 기억하기 너무 쉽거든.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어. B필드만 구하면 돼. B필드는 고등학교인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네. 어디선가 하여튼 대학 오기 전에 이미 아니까 뮤제로 NI 자기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알고 여기 제로를 빼먹었네. 오케이, 제로. 부피 곱하면 되잖아. 바깥쪽엔 자기장이 없고 A 벡터 포텐셜 안쪽 바깥쪽에 쭉 있죠. 풀어봤어요. 첫 번째 예제. 다음 예제. 한 칸만 어려워져 봅시다. 코엑시얼 라인. 코엑시얼 라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쪽에 꽉 찬 도선이 있고 바깥쪽에도 부피가 있는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제일 안쪽 반지름은 A, 가운데 반지름은 B, 제일 바깥쪽 반지름은 C. 안에 꽉 차 있고 바깥쪽도 차 있어요. 안쪽에 도선이 있고 원기둥 형태, 바깥쪽에는 또 안이 텅 빈 원기둥 형태 있는 거죠. 안쪽에서 전류가 나오고 바깥쪽으로 전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이 방향이 Z방향이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UM을 구해봐라. 또는 L이 얼마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죠. 마그네틱 에너지가 얼마냐. 또는 자체 유도 계수가 얼마냐. 이 상황에서. 이거는 물체가 두 개라서 이게 자체 유도 계수인가요? 이거 상호 유도 계수인가요?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해. 근데 이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자체 유도 계수 구하게 되는 거고 이걸 독립적인 두 개의 전류로 보면은 상호 유도 계수를 생각해도 되는데 이걸 그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걸 자체 유도 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것도 앞에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제일 편한 건 이 두 번째 버전이에요. 이게 무조건 제일 편해. 이거 물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계산 거의 똑같은데 시작하기가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 E뮤 제로분의 B제곱을 부피 적분한다. 이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근데 그 루트로 가려면 B필드를 먼저 구해야 되죠. B필드를 구해야 되는데 B필드 전류 있고 암페어 서킷을 적당히 잡아서 그 자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암페어 서킷을 반지름이 로인 암페어 서킷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B DA 그 암페어 서킷이 둘러싼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컬이니까 컬이 뮤제로 J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으면 B 필드 dot ds C가 뮤제로 I ENC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C가 지금 얘고 B 필드는 그걸 감고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2파이로 B파이 반지름으로 이게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이제 제각각이죠. 반지름이 A보다 작다면 그때는 뮤제로 곱하기 I 곱하기 면적 비율로 파이 A의 제곱에 전류 I가 흐를 텐데 그 중에서 파이 로의 제곱이란 면적 속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고 로가 A부터 B 사이에서는 안쪽 전류가 다 잡히니까 뮤제로 I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로가 B에서 C 사이에서는 이제는 안쪽 전류는 다 잡혔는데 바깥쪽 전류가 야금야금 잡혀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잡으면 그럼 바깥쪽 전류가 다시 면적 비율로 조금씩 깎여 나가야 되니까 뮤제로 I로 쓴다면 이게 좀 더 길게 필요하겠네. 1에서 면적 비율만큼 깎아 나가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전체 면적이 파이 곱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게 전체 면적이고 여기서 로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게 안쪽 면적이니까 이거의 면적 비율만큼 이만큼 깍 빼야죠. 로가 B에서 C 사이. 우변이 좀 복잡해. 파이 없애고
파이 없애고 뭐 이걸 1번 구간이라고 하고 전류랑 헷갈리니까 1동그라미라고 할까요? 이거 1동그라미 구간, 이거 2동그라미 구간, 이걸 3동그라미 구간이라고 합시다. 이 바깥쪽은 B필드 0인 건 알죠? 로가 C보다 크면 B필드는 0이에요. 제일 바깥쪽에서. 왜냐하면 안쪽에서 플러스, 바깥쪽 마이너스 다 합치면 0이니까 바깥쪽에서는 없으니까. 자기장이 하여튼 요 세 군데는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적분해야 되잖아요. B부터 일단 써봅시다. B 파이를 써보면 오케이. 제일 안쪽에서는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로의 제곱 오버 A 제곱이니까 2파이 A 제곱분의 뮤제로 I 로 이렇게 되죠.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중간 영역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로가 A에서 B 사이. 마지막 구간 이거는 일단 써볼게요.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1 빼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로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2파이 로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분의 뮤 제곱 I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그러니까 C의 제곱 빼기 로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걸로 써놓으면 배기 싫으니까 적분할 때 좋게 로분의 C의 제곱 빼기 이거겠지? 이게 로가 B에서 C 사이. 마지막 것까지 하나 더 쓰면은 0 또는 0. 이건 로가 C보다 클 때. 등호를 너무 많이 쓰니까 헷갈리지? 1구간, 2구간, 3구간, 뭐 이것까지 하면 4구간. 맞게 풀었나 잠깐 봐주고요. C의 제곱 빼기 로의 제곱. C 2파이 뭐 맞게 쓴 것 같아요. 됐어요. B필드를 다 구했어. B필드도 구했고 이제 이걸 부피 적분하면 되죠. 부피 적분해 봅시다. 2뮤분의 B의 제곱 2뮤분의 B의 제곱 2뮤0분의 B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오케이. 저게 4니까 8뮤0 파이의 제곱 A의 4승분의 뮤0의 제곱 I의 제곱 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뮤0는 분자에 하나만 남겨놓고 8분의 뮤0 이렇게 쓰면 되겠네. (8파이의 제곱 A의 4승분의) 오케이 맞게 썼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구간 어떻게 돼요? 얘는 두 번째 구간은 이걸 제곱해 2뮤0 그러니까 8 파이의 제곱 뮤0 하나 I의 제곱 이건 분모에만 로의 제곱 이게 되겠죠?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요쪽 구간은 세 번째 구간은 8파이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 분의 분자 뮤0 I의 제곱 똑같이 있을 거고 C의 제곱 오버 로 빼기 로 이거의 제곱. 이것도 정리해서 써야지 편할 테니까 한 번에 C의 4승 나누기 로의 제곱 빼기 2C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이렇게 세 항이 될 거고 마지막은 0 이렇게 되겠죠.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그림이 많이 지저분해졌네. 1번, 2번, 3번, 4번. 구간별로 E뮤제로분의 B제곱, 다시 말하면 자기 에너지 밀도 UM을 스몰 UM 우리가 구해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맞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도 8파이 제곱 C의 제곱 맞고 오케이. 중간도 맞고 오케이. 8파이 제곱 B 제곱 됐네. 이제 이거 적분만 하면 되겠네. 기억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적분할게요. 왼쪽을 지우고 이제 UM을 구해봅시다. UM은 저 스몰 UM을 부피 적분해야 돼요. 근데 이 부피는 모든 부피겠죠. 에브리웨어니까. 근데 지금 이거 좌표계를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썼으니까 DV도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부피는 로, D로, D파이, DG 이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 방향으로는 D로, 파이 방향으로는 로 D파이, Z 방향으로는 DG. 그런데 지금 이 길이 마찬가지로 길이는 우리가 L 적당히 L로 잡을게요. 길이는 L 잡기로 하고. 그다음에 파이, 이 파이 전혀 의존하지 않죠? 파이는 바로 2파이로 적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파이 L이 바로 튀어나올 거고 2파이 L 튀어나오고 저기다가 E뮤제로분의 B제곱을 이게 반지름 로의 함수일 텐데 여기다가 로 D로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구간별로 지금 있으니까 로가 0부터 A까지, 로가 A부터 B 사이, 로가 B에서 C 사이, 로가 C보다 클 때 구간별로 다 우리가 E뮤제로분의 B제곱을 반지름 로의 함수로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까요. 이 적분 이제 할 수 있죠. 해봅시다. 2파이 L 앞으로 써놓고 제일 첫 번째 0부터 A 사이 0부터 A 사이에서는 저거 8파이의 제곱 A의 4승분의 뮤제로 I의 제곱에다가 로 제곱에다가 로의 3승 D로 로의 3승 뭐 굉장히 낯설지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1번 더하기 공간이 될까? 더하기 2번 구간은 A에서 B까지 8파이의 제곱 로의 제곱분의 뮤제로 I의 제곱 한 다음에 로 D로 곱할 거니까 이게 로분의 1 그죠? 그냥 로분의 1 로분의 1 D로 세 번째 구간 B에서 C 사이 8파이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분의 뮤제로 I의 제곱 한 다음에 저기다가 로를 곱해야 되니까 로분의 C의 4승 빼기 2C의 제곱 로 더하기 로의 3승 D로 이렇게 됐고 4번은 당연히 0 이렇게 4개의 적분이겠죠. 이거 3개 적분하면 돼. 이제 여기 지울게요. 공간 없으니까. 자, 이제 각각 적분해 봅시다. 첫 번째, 요거는 뭐야? 8파이의 제곱 A의 4승분의 뮤제로 I의 제곱에다가 4분의 로의 4승 0에서 A까지죠. 이게 4분의 A의 4승이잖아. 4분의 A의 4승. 그러면 8파이는 자꾸 반복되니까 그냥 일단 놔둘까?
다 하나씩 계산을 그냥 다 해놓을까요? 다 계산합시다 그냥. 48, 32, 32 파이의 제곱분의 뮤제로 i의 제곱. 1번. 자, 2번. 2번은 로그예요. 로그 8파이의 제곱 뮤제로 i의 제곱에다가 로그로인데 a에서 b까지니까 로그 b 나누기 a, 로그 b 나누기 a. 자, 3번. 3번 항이 3개야. 3번 항이 3개야. 3번 8파이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 분의 뮤제로 i의 제곱 한 다음에 첫 번째 놈은 로그 c의 4승 로그인데 b에서 c까지니까 로그 c 나누기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c의 제곱 로의 제곱인데 c에서 b 제곱이니까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될 테고, 더하기 4분의 로의 4승인데 4분의 c의 4승 빼기 b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지저분한, 더 깔끔하게는 안 되지 아마? 더 깔끔하게는 안 돼. 요 둘 정도나 묶을 수 있겠네요. 요 둘 정도만 묶고, 요 둘만 좀 묶어볼까? 요 둘을 묶으면 4분의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으로 묶으면 뒤에 놈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빼기 얘가 c의 제곱이죠.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해? 너무 간단한데? 아, 이쪽이 4지. 그렇지. 이쪽이 4죠, 4.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요놈이고 빼기 4c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c의 제곱이 돼서 이것이 4분의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가로 닫고 b의 제곱 빼기 3c의 제곱. 다 했네? 여기다 이제 2파이 L만 곱하면 돼요. 2파이 L을 곱하자. 2파이 L을 곱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2파이 L을 곱해. 2파이 L을 다 곱해. 저기다 2파이 L만 곱하면 돼요. 자, UM 2파이 L을 곱한다. 2파이 L 이거 곱해야 돼. 그러면은 저거 16파이 하나가 되고 분자에 뮤제로 i의 제곱 L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 이제는 1 그렇게 쓰면 되고, 더하기 8파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2, 4 분자에 4가 있어야 되겠네. 4 나누기 4 곱하기 로그 b 오버 a 이렇게 되겠고, 248 맞죠? 파이 하나 제곱 L 됐고, 세 번째 놈은 오케이, 얘도 8이니까 4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뭐 그래 먹는 게 낫겠네. 4 나누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제곱 c의 4승 로그 c 오버 b 더하기죠. 이제 더하기 빼기 아까 써먹었으니까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c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빼기로 쓰고 빼기 3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으로 쓰는 게 낫겠죠. 안에 개수들 다 양수로 이렇게 쓰게. 이렇게 됐네. 다 한 것 같은데 맞게 썼나 한번 좀 봐주고요. c의 4승 4분의 1 빼기 오케이 4 맞게 썼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 책에 답이 있나? 있죠? 18점 아니 이거 한 번에 못 고는 건 없네.
여러분 책에도 지금 다 그 UM1, M2, M3 이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 이게 지금 UM1 여러분 책으로 하면은 두 번째 놈이 이게 UM2 이게 UM2 요 세 번째 놈이 UM3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이게 좀 귀찮지만 이거를 끝까지 구하는 이유가 이게 리얼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전자회로 실험에서 코엑스 케이블의 L값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뭔가를 할 거예요. 전자회로 실험에서 코엑시얼 케이블에다가 무슨 코엑스 케이블에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반응 시간 같은 걸 보면은 아 얘가 메가헤르츠 이상의 아주 빠른 주파수는 통과가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얘 L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 L값을 알 때 이 루트로 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마그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이니까 여기 많은 팩터가 붙어 있지만 이거를 여기다 2를 곱하고 I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L이에요. 이 이상적이지 않은 이 정도면 이상적이지 않은 거거든. 두께를 가지고 있는 코엑스 케이블 리얼한 코엑스 케이블에 가까운 건데 리얼한 코엑스 케이블 우리가 통신선으로 쓰는 가정에서 뭐 요즘 가정까지 거의 광통신이 공급되는 동네도 있긴 한데 자기 집까지는 안 오죠. 동네까지 오는 거고 자기 집까지 이제 구리선으로 이 코엑스 케이블로 오는데 그 한 가운데 심은 직경이 한 1mm.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는 아마도 한 3, 4mm 정도의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피복은 한 0.2mm 한 200마이크론 정도의 피복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리얼 밸류를 집어넣으면은 L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의 이제 단위가 헨리가 되죠. 이 중에서 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안 써요.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운데 코어는 두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한 1mm 정도 있지만 그걸 무한소로 아주 작다. 한 가운데는 그냥 점이다. 이렇게 전류가 한가운데서 흐르는데 두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운데 가까이 바깥쪽에 있는 피복도 두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첫 번째 항도 필요 없고 세 번째 항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가운데 항은 되게 단순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L 값 그러면 이 가운데 것만 써요. 그러면 가운데 거에다가 2 곱하고 I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8 파이분의 뮤제로 L 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파이분의 뮤제로 L 로그 B 오버 A 이게 A가 0으로 가고 C가 B로 가면 A는 0, C는 B 이렇게 놔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A 0으로 보내버리면 그죠? 근데 여기서 약간 고민스러울 수는 있을 거야. 요 첫 번째 항, 요 항은 안 없어져요. 지금 1이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항은 쉽게 없어지는 거 보일 수 있어요. C하고 B가 같아지면 0이잖아요. CB 같으면 1이 되니까 로그니까 0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항은 안 없어져. 그래서 이게 상수처럼 더해져 있는데 마그네틱 에너지, 이 L 값에 이게 저 값으로 한다면 8파이분의 뮤제로 L 이란 값이 이게 상수가 더해져 있는데 요 값은 그 안에는 뭐 자기장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어떤 전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말하면 얘는 상수 값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안 써요. 그래서 얘만 요거 이 가운데 있는 요 놈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실험 같은 데 실험할 때도 저걸 쓰죠. 한번 풀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 코엑스 케이블 같으면은 다른 루트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겠죠. 예를 들어서 뭐 JA라든지 JA의 2분의 1 JA DV의 부피적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 구한다면은 구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예요. 어차피 구간은 네 구간이고
그 네 구간에서 각각 A 벡터 포텐셜을 다시 구해서 J랑 곱해서 적분하니까 그 이제 지저분할 거라고. 그 다음에 2분의 1 Li 제곱 이 버전 L 값을 몰라. L 값을 처음에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코엑시얼 케이블이라면 방법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로부터 부피 적분해서 구해 나오는 비필드를 먼저 알고서 이렇게 하는 요 루트밖에 없어요. 이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계산량이 좀 더 많아.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 더 많아. 얘는 L을 아예 몰라서 시작한 건데 뭐. 그죠? 그래서 흔히 요게 그냥 최선이다. 자, 그런데 요 코엑스 케이블 문제 좀 전에 봤지만 이 답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리얼리스틱한 코엑스 케이블이고 이상적인 코엑스 케이블 문제를 한번 아주 빠르게 풀어보죠. 어떻게 풀면 이상적인 코엑스 케이블의 요 L 값을 금방 구해낼 건지 여기다 L 값만 남겨놓고 제목을 바꿔서 아이디얼 이게 뭐가 아이디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디얼 코엑스 케이블은 이런 거죠. 그냥 전류가 선으로 나오는 거지. 바깥쪽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께가 없어요. 반지름 A. 여기 안은 두께가 없어. 두께가 없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안쪽 거 일단 반지름이 없는 걸로 일단 가정할게요. 바깥쪽은 앞에 노테이션을 따라서 B라고 쓸까 그냥? 그대로 B라고 합시다. 바깥쪽은 B, 안쪽 반지름이 일단 없는 걸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I가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간다. 방법은 똑같이 할 텐데 UM을 구해서 할 텐데 UM이 2μ0분의 B제곱인데 이게 반지름의 함수다. B로만 구하면 되는데 B로는 이미 쉽게 알아요. 2파이로 곱하기 B로가 방향 파이 방향이고 이게 μ제로 I 인클로스인데 요게 B보다 작을 때는 μ제로 I고 정확하게는 B보다 작을 때 B보다 크면 0이다. 그러니까 B파이가 2파이 로분의 μ제로 I 로가 B보다 작을 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8파이의 제곱 로의 제곱분의 μ제로 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모의 μ제로 하나 있고 분자의 μ제로 제곱이 됐으니까 이렇게 금방 끝나고 그러면 UM에다가 dV 곱해서 적분한 게 UM인데 dV는 로 d파이 dg인데 요거 적분해서 L 만들 거고 요 적분해서 2파이 만들 거니까 2파이 L 밖으로 빼면은 2파이 L 0부터 B까지 8파이의 제곱 로의 제곱분의 μ제로 I의 제곱 곱하기 로 D로 이렇게 되겠어. 로분의 1 바꾸면 이제 문제가 뭔지 보일 거예요. 파이 하나 없애고 4 그러면 4파이 분의 μ제로 I의 제곱 L인데 로그로인데 문제는 로가 0부터 B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로그 제로 뭐지? 마이너스 뭐가 로그 함수는 1일 때 0 1일 때 0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 깔고 시작하는 거지. 무한대 깔고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를 4파이분의 μ제로 I 제곱 L 로그 B 빼기 무한대 뭐 이렇게 써야 될 파지인데 에너지가 무한대? 이게 이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안쪽 반지름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상적인 걸로 0으로 만들면 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안쪽을 작지만 반지름 A라고 하자. 이렇게 잡는 거죠. 대신
그 A 안쪽에는 또 텅 비어 있는 걸로 잡아야지. A를 솔리드 라드로 잡으면 그 내부에도 전류가 또 흐르니까 그 내부 공간도 또 적분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쪽도 작은 원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이제 계산상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바깥쪽 반지름은 B고 안쪽 반지름은 A인데 안쪽도 원기둥이야. 테두리만 있어. 그 테두리를 통해서 흘러. 이렇게 잡아야만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기장이 반지름이 A부터 B 사이에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고 그럼 여기 부피도 A부터 B 사이에서만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A부터 B니까 이게 로그 B 오버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코엑스 케이블을 쓸 때 코엑스 케이블의 L 값, 코엑스 케이블의 인덕턴스를 구한다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길이 L인 코엑스 케이블의 인덕턴스는 로그 A 분의 B인데 이 A가 뭐냐면 안쪽 실린더의 직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실린더를 제가 지금 설명한 이야기 팔로우하고 계시죠? 그 안쪽 실린더를 꽉 채우면 그 내부로도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에너지까지 또 고려해야 돼. 계산상 귀찮잖아. 그래서 그거를 텅 빈 실린더로 안쪽 작은 실린더도 텅 빈 실린더로 잡고 바깥쪽 실린더도 텅 빈 실린더로 잡고 각각 두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아이디얼하냐 제 말이에요. 이게 소위 아이디얼에 가까운 코엑스 케이블의 그 인덕턴스예요. 훨씬 빠르죠? 구간 A, B, C, 1, 2, 3, 4 구간보다 훨씬 빠르잖아. 대충 구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적인 거에 가까운 코엑스 케이블의 인덕턴스 구하는 루트예요. 좀 돌아가서 마그네틱 포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포스는 서킷에 작용하는 포스. 어떤 서킷이냐면 각각은 리지드한 서킷. 각각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상호 거리, 서킷 둘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만 변하는. 각각이 리지드한데 둘 사이에 아주 정적인 거의 준정적인 쿼시 스태틱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되고 트랜슬레이션이 있긴 한데 아주 느리게 거의 뭐 개미 기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아주 느린 작은 트랜슬레이션이 있을 때 대충 무슨 말이냐면 L값 또는 L' 값 회로가 두 개라면 L값 인덕턴스 값이 불변이다. L이나 L' 값이 불변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포스를 이야기하려면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마그네틱 에너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마그네틱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틱 시스템의 문제가 그건데 전류를 흘려서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전류는 근데 하늘에서 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 그 배터리는 에너지를 공급하느라고 에너지를 잃고 그 에너지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 형태로 공간에 마그네틱 에너지가 저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총 에너지 개념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UT 이걸 총 에너지라고 하자고요. 총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총 포텐셜 에너지에는 UM과 UB의 성분이 있을 거다.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 형태로 저장되는 거고, 얘는 배터리에 저장된, 다시 말하면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인 거죠.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 놈을 마그네토스태틱 에너지라고 하기도 해요.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 정전 에너지, 이쪽은 정자기 에너지, 정전기 에너지, 이건 정자기 에너지. 보통 잘 안 쓰죠. 그냥 마그네틱 에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변화량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DUT를 구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의 총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요거는 외력이 해준 일의 일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외력이 시스템을 DS만큼 움직였어. 항상 FDS, 외력이 한 일. 이게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로 나타날 테니까 이게 외력이기만 하면 되겠죠. 오리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미케니컬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역학에서 배웠던 미케니컬은 잘못된 발음이긴 해요. 머케니컬이 맞는데 하도 미케니컬 이거 머케니컬인데 기계적인 외력이야.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 질량이 움직이는 그것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이건 시스템의 총 에너지고, 시스템의 총 에너지의 증가량은 외력이 시스템을 이만큼 변위를 주면 그 값이다. 그래서 요 오른쪽 것이 요게 뭐냐면 work done by external mechanical force죠. 얘가 포스가 한 일이 되겠죠. 작은 워크. 외력이 시스템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시스템은 그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일이 예를 들어서 한 2개쯤 있는 거예요. 여기 L이라는 코일, 뭐 C라는 코일과 C'이라는 코일. 이거의 자체 유도 계수는 L, 이거의 자체 유도 계수는 L'. 그런데 이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한 놈에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배터리를 통해서 흐른다. 이게 지금 대략의 픽처인 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쪽에 자기 유도를 시킬 텐데,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를 테고, 전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같은 방향일지 다른 방향일지 모르지만 서로 힘을 작용하겠지. 땡기거나 밀거나 힘을 작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은 다른 외력이 없다면 그 힘은 얘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시 천천히. 코일이 2개 있어요. 2개만 생각하자고. 실제로는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하나로는 안 되니까 최소한 2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코일 C라고 하고 두 번째 코일 C'이라고 하자고요. 얘 자체 유도계수는 L, 이거 자체 유도계수는 L'이야. 이 L이라는 것은 보다시피 모양에 의존해. 모양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각을 리지드한 모양, 각각의 L이 불변한다. 지금 그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얘 모양이 안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전류가 왼쪽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허공에. 그럼 자기장에 여기 회로의 단면을 또 통과하겠지. 그럼 이 회로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테두리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있겠지. 여기에 최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이 유도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만약 같은 방향이면 인력, 만약 반대 방향이면 청력으로 얘들이 힘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은 요 외력이 아니라 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인 거죠. 그 힘을 magnetic force라고 말해요. 자기력. 지금 내가 일단 이걸 써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이야. 여기까지 다 합쳐서 시스템이야. 외부가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여기를 내가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해야지 그게 외부인데 외부의 힘은 아직 여기에 고려하지 않았어. 시스템 내부에 배터리도 있고 시스템 내부에 코일이 2개 있는 거예요.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전기적인 놈이야. 그렇지만 자기 회로에는 이게 필요해. 그 에너지가 출현한다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얘가 지금 UB, 얘가 UB예요. 여기와 여기에 UM이 저장될 거야. 여기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되겠지? 아시겠죠? 그거 다 합친 게 UT야. 이 시스템 전체의 총 에너지야. 근데 만약 외력을 가하면, 외력을 가한단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 L'이란 놈을 내가 손으로 잡고 막 잡아 당긴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각각의 L은 안 변하지만 요 둘 사이에 뭐가 있지? M이 있잖아. 상호 유도 계수는 바뀌겠지. 이 외력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놈은 얘예요. 얘는 지금 L과 L'은 불변이라고 했잖아. M은 변해.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M은 변한다니까. 상호 유도 계수는 변할 거야. 요거를 근데 그걸 변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움직여야만 하죠. 손이 하나 들어와야 돼. 내가 손을 잘 못 그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려야 되겠군. 엄지손가락, 기타 등등 손가락. 너무 못 그리네. 팔, 외부 들어갔잖아요. 내부로 지금 이 사람도 그린다. 내가 지금 팔 관절, 팔이 하나야. 외부에서 지금 얘를 오른쪽 코일을 잡아 당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내가 하기 전에 이쪽 이야기를 먼저 한 거지. 이 팔이 지금 안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부의 인간이 알았어. 외부 인간이 얘를 잡아 당기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했지만 왼쪽 코일에 전류를 투입하는 순간,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마그네틱 필드가 허공을 흐르는 순간 오른쪽 회로에 유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테두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 그 유도 전류의 방향과 원래 회로에 있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가까운 쪽에서 알잖아요. 인력. 멀면 반대 방향이면 청력을 작용한다고. 그래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외력이 그걸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움직이겠지. 이 시스템이 아주 교묘한 거야. 움직이고 싶지 않아. 얼마나 외력이 필요한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외력이 만약 끌고 가면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고 끌고 가지 않으면 에너지는 불변인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꽉 잡고 절대 안 움직이게 힘은 작용했으나 변이가 없으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평형 상태인 거지. 그 평형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뭐 이걸 F external이라고 이렇게 쓰자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힘으로 F 마그네틱 포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스태틱하게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익스터널 포스가 없었다면 얘는 아마도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얘가 인력으로 당겨지게 될 텐데 가까운 쪽으로 요 그림태로 논다면 아마 이쪽으로 확 당겨올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당겨오지 못하게 얘가 똑같이 같은 크기 힘 방향은 반대로 외력이 작용해야만 해요. 설명 길었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FM ds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얘는 시스템 내부에서 작용되는 마그네틱 포스예요. 이거는 between coils지. 코일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시스템 내부의 힘이에요. 내력이에요. 내력. internal force야. 저 internal force는 예를 들어서 왼쪽 회로는 완전히 뭐 고정시켜 놓고 완전 퍼펙트하게 얘는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 회로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움직이는 포스. 얘가 얘를 당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하려는 거 다 했어. 이게 요거다라는 걸 말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한 거죠. 저 관계를 그레디언트로 쓰면은 FM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T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저 관계를 만족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레디언트니까. 그래서 뭐 포텐셜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해봤지만 d파이는 그레디언트 파이 도트 ds잖아요.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잖아. 그레디언트의 정의 아니야. 어떤 스칼라 함수의 미분이 공간에 이 스칼라 함수가 공간에 대해서 만약 의존한다면 그거는 각 방향별로 그레디언트에다가 변이 벡터를 내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힘자리에 오는 것이 사실은 저
T라는 것에 그레디언트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란 말이지.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저기 나온 DUT라는 것은 DUM 마그네틱 에너지도 있지만 DUP 배터리의 에너지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여기다가 고려해야 되죠. 이게 마그네틱 포스를 구하는 루틴이에요. 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한 토탈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해서 구하는 게 마그네틱 포스가 된다. 근데 이 마그네틱 포스는 보다시피 외력이 아니야. 시스템 내부에서. 요거 자체를 시스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를 시스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부에서 서로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작용 반작용이라서 왼쪽이 오른쪽을 당기면 왼쪽 놈을 당겨요. 그런데 왼쪽 놈을 내가 고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고정. 왼쪽 놈을 고정해놓고 오른쪽만 움직일 수 있게 보통 이렇게 트릭을 거는 거지. 그러면 왼쪽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힘을 가해도 못 움직이고 오른쪽만 끌려갈 수밖에.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지. 손을 꽉 잡고 있어야지 안 움직이고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 잡아 당긴다 그러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이게 막 저장이 되는 거지. 또는 밀어넣는다, 뭐 움직일 때마다 이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뭐 저기서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포스를 구해 봅시다. 첫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요. 두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회로, 두 번째 회로.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경우 I가 일정한 경우 또는 I'도 I나 I'이 일정한 전류가 일정한 경우 콘스턴트 커런트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UB는 모르지만 UB는 사실 몰라요. 배터리 지금 생긴 모양도 디파인 안 했는데. 근데 UM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알아요. 우리가 이번 챕터 시작한 부분에서 했었는데 UM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안다. UM은 2분의 1 I 파이 또는 파이 I. 첫 번째 놈의 전류와 첫 번째 놈의 서킷을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근데 지금 회로가 두 개잖아. I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알아요. 이번 18장 처음 시작할 때 했었죠. 이거 유도할 때 왜 2분의 1이 되는지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적분해서 이렇게 된다 했었죠.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DUM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DI 곱하기 파이 또는 I 곱하기 D 파이. 첫 번째 놈 미분 두 가지 형태가 돼요. 두 번째 놈은 DI 프라임 곱하기 파이, I 프라임 곱하기 DI 파이 프라임. 이게 네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성분을 0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I가 일정하단 말은 DI 또는 DI 프라임이 0이다. 다시 말하면 DUM이 저 네 개 중에서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2분의 1 I D 파이 또는 I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I를 일정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배터리가 전류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DUB는 그러니까 I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양수도 음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배터리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마그네틱 플럭스, 전류가 흐르면 마그네틱 플럭스 생겨나잖아. I 프라임 생겨날 거거든.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야. 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이겠구나.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배터리가 전류를 공급해요. 그림으로 돌아가면 요 중에 요 회로가 두 개인데 적어도 하나에는 배터리로 전류를 공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까지 배터리 공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얘도 콘스턴트 커런트 I 프라임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아니라 여기도 배터리를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그린 거야.
근데 이쪽에는 배터리가 없어도 이 이야기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린 것 뿐이지. 배터리가 두 개라면 두 개 합쳐서 배터리의 에너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요게 이제 배터리. 근데 배터리가 얘가 내부냐 외부냐 이게 조금 약간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긴 해요. 배터리 사실 우리는 가정의 전원 집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들 집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고리에다가 모셔놨잖아.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 거기서부터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 내부에다가 배터리 안에다 걸려면 진짜 내가 건전지로 막 냉장고도 돌리고 건전지로 TV도 봐야 돼요. 학교에서 충전해 가서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 돼. 근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배터리가 안에 있느냐. 요게 밖으로 되면은 이게 외부거든. 그러면 좀 전에 말한 에너지 보존에서 이게 시스템의 총 에너지에 배터리를 넣을 수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외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회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는 배터리는 완전히 제외하고 배터리의 구조, 배터리가 지금 평행판 축전기인지 원통형 축전기인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어요. 요 UM과 UB가 각각 시스템의 총 포텐셜,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그런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시스템의 에너지거든.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놈들이거든.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발산되면서 여기서 터미네이션 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내가 조크는 좀 이따 해야 되겠다. 배터리를 써서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한다. 배터리가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한다. 자, 배터리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러면 얼마일 거냐?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지금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시스템에 지금 배터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I 생각하고 이쪽에 I 프라임 생각하고 여기에 외력 생각하고 UV 요 둘 사이에 FM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UM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배터리가 전류 일정하게 공급해서 이 시스템에 플럭스도 생겨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배터리의 에너지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그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소된 만큼 어디서 들어와야 되죠.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이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게 감소한 만큼 UM이 늘어나면 되지만 UM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오픈 시스템이니까 외력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배터리의 에너지가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외부가 한 1 작은 익스터널 워크에다가 이제 음수 곱한 만큼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1 에너지 정리니까 외부가 1해 준 만큼이 시스템 에너지의 변화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시스템은 외부에 일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외부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부 시스템이 외부에다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얘가 음수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앞에 18.1식 처음에 했었는데 이 워크 익스터널 요런 시스템에서 워크 익스터널이 한 건 또 뭐냐면 이게 I d 파이 I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었거든요. UM을 유도할 때 우리가 했었어. UM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했었어. 코일 시스템에 요게 Q에 해당하고 이게 V에 해당하니까 QDV 그런 릴레이션이죠. 워크가 QDV 그 릴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I d 파이 I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야. 요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E DUM이네. 알게 되죠. 됐어. 그러면 UT는 DUB 더하기 DUM인데 DUB가 마이너스 EDUM
m이고 여기다 dum을 더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dum이구나. 언제? I 일정일 때. i는 i 프라임이 일정할 때는 전류가 일정할 때는 시스템의 총 에너지의 변화는 시스템의 마그네틱 에너지의 변화에다 음수 곱한 만큼이다. 그러면 포스, 마그네틱 포스는 아까 저기 있었지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T인데 반대 방향 그러면 플러스 UM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때는 항상 전제를 걸어야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는 플러스 그레디언트 UM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UM은 구할 수 있으니까. UM은 어떻게 구해? 2분의 1 LI의 제곱 2분의 1 L 프라임 I 프라임의 제곱 M I 프라임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간단히 서킷을 투 컴포넌트로 쪼개 생각하면 이 중에서 이것들은 L과 L 프라임은 변하지 않는데 요 놈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 방향의 함수다. 그럼 얘가 X의 함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분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포스를 이렇게 구한다. 첫 번째 전류가 일정할 때 케이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플럭스가 일정할 때 포스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